네. 지금 이 야당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공천 흑살로 빚어지는 당이 그 뿌리부터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어떻게 국민 여론, 민심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내부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 10석이 날아갔다. 그래서 한강벨트 시뻘개질 것이다. 이제 이것은 국민의힘 당 상징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한강 주변이 시뻘개질 것이다. 전부 다 국민의힘이 당선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을 덮친 서울 위기론, 이제 이런 기사를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에 서울 위기론이 들끓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민주연구원에, 이제 민주당 싱크탱크가 민주연구원이죠. 여기에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서울만 특별히 샘플 규모를 늘려서 따로 여론조사를 좀 해달라.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3선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역구를 옮겼죠. 민주당에게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초을로 옮겨서 지난 14일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 당이 서울 선거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 접전 지역이 아주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49석이 몰려 있고요. 서울에서의 승패가 곧 총선 승패로 직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총선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이자 격전지가 몰려 있는 곳이고, 이번 총선을 상징할 수 있는 빅매치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역시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 지금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특히 격전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대로라면 최소 10석은 날아갈 것이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4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49석 가운데 8석을 제외하고 41석을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8곳 제외하고 41석을 독차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울 위기론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공천 갈등, 그것이 민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서울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특히 민감해서 그런지 아주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35, 국민의힘 37,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7.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냥 최다 득표자 한 사람만 당선되고 2등, 3등, 4등, 5등, 6등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7%포인트 차이로 서울 지역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많은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1등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KBS 한국 리서치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민주당 전국 지지율이 34였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은 29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 동작, 성동, 광진, 광동.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곳, 이른바 한강벨트, 영등포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광동구. 이 한강벨트에서 위기감이 더 크다. 이 지역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에게 표를 줬지만 2년 후 대선에서는 판세가 뒤바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박빙이었던 대선 때보다 지금 흐름이 더 안 좋다. 박빙이었던 대선 때보다 더 안 좋다. 그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그 지역을 내주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 이대로 가면 한강 주변이 서쪽 일부만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색깔로 시뻘겋게 물들 것이다. 이제 빼같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시뻘겋다라는 표현으로 쓰니까 좀 어감이 굉장히 세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최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있다. 당연하죠. 공천 잡음? 말 없는 국민들은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평소에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요, 다 여기에 기가 막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최근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홍보 및 전략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김영주, 영등포갑, 이수진, 동작을 잇따라 탈당 선언했지 않습니까? 박용진, 강북을 본관이 평가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한 의원, 중도층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잘 심판하라는 건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집중 공략 중인 국민의힘과 비교해 당의 선거 캠페인 자체가 밀린다. 캠페인이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강벨트 지금 여기에 다 돌아다니고 있다. 서울 광진을 김병민, 오신환 후보를 격려했고 그리고 구로를 방문해서 호준석, 태영호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또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대문 을에 단수 공천하는 등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성 민주당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이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지금 지는 공천, 패천으로 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기기 위해 아주 공격적으로 공천부도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것이 누구 탓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빈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고 공천에 온갖 장난질을 해서 지금 그 민주당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런 비난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권자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고 그것이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